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내용을 좀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02쪽 보면 되겠죠? 202쪽에 항일 운동에 앞장서는 학생들 60만 세 운동과 뭐가 있다고 그랬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먼저 26년 60만 세 운동.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됐죠? 예. 자, 60만 세 운동. 거기 보세요. 3.1 운동 이후에 항일 민족 운동이 되게 무장 독립 운동으로 전개되더라. 왜냐? 3.1 운동 갖고는 안 돼. 평화적 시위로는 안 돼. 외교론도 안 돼. 이제 우리도 손에 무기를 들고 적국 일본을 이 땅에서 축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싸워야 돼. 이런 인식이 확산됐다. 다 알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줄 좀 그으세요. 사회주의 사상은 수용. 그렇습니다. 자, 시점. 1917년 러시아혁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됐다. 그죠? 사회주의로부터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희망도 많이 얻었죠? 사회주의자들 우리를 도와준대 그랬어요. 디귿 봐봐요.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의 민족운동 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대입 때문에 민족의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60만 세 운동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서로 분산되는, 그죠?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60만 세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급투쟁을 전개하면서 항일 민족운동을 동시에 병행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 예, 우리 민족끼리 좌우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 그런 또 모순이 생기게 됐다. 알겠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다. 사회주의가 들어옴으로써. 그러던 차에 이제 60만 세 운동이 터졌습니다. 전개 과정 쭉 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돼요. 읽기 자료 봐봐요. 예, 60만 세 운동 때의 전단 중에서 예, 내용들. 그래서 주로 이제 60만 세 운동은 교육에 대한 차별, 그죠? 또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특히 3.1 운동 이후에 일본 놈들은 만행, 여기에 대한 규탄이 많았다. 대한독립 만세, 횡포한 총독 정치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자. 대한독립운동가여 단결하라. 궁대와 헌병을 철수하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동양척식 주식회사 철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또 일본 이민제도를 철폐하라. 일본 놈들이 동양척식회사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조선에 이민 와서 지주 노릇을 했죠. 일본인 지주.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빼앗긴. 알겠어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물화를, 일본 일제를 배척하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일본인 공장을 짓고 총파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달라. 또는 뭐 조선인은 조선인 위주로 교육을 시켜달라.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26년 60만 세 운동 당시의 경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60만 세 운동 당시 선언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대세는 식민지 대 제국주의 전쟁, 또 무산자 대 자본계급의 전쟁. 이게 60만 세 운동 때의 글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무산자, 사회주의자 또는 뭐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으면 60만 세 운동 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3.1 운동 때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무산자 계급이라든지 또는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이후에 60만 세 운동 때의 이런 선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특히 무산계급, 계급투쟁 이런 내용이 나온 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알겠죠? 지금 이제 그 문제 유형이 옛날 공무원 문제의 전형적인 직답식 그런 문제에서 다시 어떻게 돼? 수능식으로 사료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선언문이 발표될 당시의 상황으로 타당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언문만 제시되니까 이게 60만 세 운동인지 또 3.1 운동인지 구분이 안 가버리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시문, 사료를 통해서 이게 언제 거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사회주의가 유입된 이후면 3.1 운동 이후 거고요. 60만 세 운동처럼. 알겠죠? 사회주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1910년대 일본한테 당한 압제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것들은 되게 3.1 운동 때의 경문이다. 알겠어요? 이렇게 판단할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나왔죠. 학생 비밀 결사 활동이 60만 세 운동 이후에 학교에다가 이제 독서회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책 읽자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때는 문고판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문고판 뭐 삼성당인가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이렇게 손바닥만 한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그 재미있었습니다. 학생 때 어떤 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든지 뭐 그 헤르만 헤세의 뭐 데미아 이런 것들 거의 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읽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독서회를 만드는 그 전통 또한 이런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은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저희 때는 학교 시설이 워낙 미비하고 도서관이나 이렇게 독서실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책을 구입해다가 돌려보는 그런 서클, 클럽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60만 세 운동 이후에 이런 학생 비밀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밀 결사죠. 예, 이렇게 해서 민족의식을 드높이는데 기여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동맹 휴학 이런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거니와 3.1운동 이후 최대 만세 시위 사건 그럼 60만 세 운동이 아니야. 뭐라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 과정 나왔죠? 전개 과정. 광주 그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전국 규모의 항일 시위로 발전했다. 알겠어요? 여기에 참여한 학교가 194개 학교. 그 당시 이제 일제시대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많지 않았으니까 194개 학교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죠. 참여 학생들이 5만 4천 명이 이뤘으며 그 중에 체포되거나 감방에 간 그런 친구들도 1,0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주장 봐봐요. 여러분 봐봐. 학생 대중이여 걸기하라. 이것은 60만 세 운동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60만 세 운동도 학생이 주도했으니까. 그죠? 우리의 슬로건 아래로 슬로건이 뭐였냐?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경찰의 교내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적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라는 얘기는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이렇게 학생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라고 하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60만 세 운동은 전국 규모로 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경문이나 사료를 보고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6쪽에 보시면 의열투쟁이 나왔죠. 의열단 투쟁. 봐봐요. 배경 3.1운동 이후 무력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독립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누구에 의해서? 김원봉. 언제? 1911년 어디에서? 만주 길림지방에서. 알겠어요? 인간, 시간, 공간. 다시 한번 해볼까? 인간, 김원봉. 그죠? 또 어디서? 만주 길림지방에서 언제? 예, 1919년 11월 달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의열단은 1920년 근거지가 예, 만주에서 어디로? 베이징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투쟁으로 들어간다. 알겠죠? 구성은 뭐냐? 옛날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 삼원보 1910년대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이회영 형제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독립운동 기지 아닙니까? 삼원보가 거기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독립군 전사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장의 김원봉, 또 단원으로서 윤세주, 이성우, 벌써 윤세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래서 김원봉만 암기하지 말고 윤세주도 기억해둬라. 왜냐하면 김원봉이 하도 여기저기 출몰을 많이 하니까, 알겠어요? 윤세주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열투쟁을 봐봐요. 암살 대상으로 조선 총독 이하 고관이나 군 수뇌부나 매국노 친일파 이런 놈들이 저격 대상이었다. 또 파괴 대상, 건물은 뭐냐? 상징적 의미를 간다고 그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또 조선총독부, 매일신보. 이게 친일신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제시대 그나마 우리 편을 든 게 뭐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였어요. 근데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일제시대는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송기정 옹이 베를린에서 1등 먹은 것도 보도했었고, 그 김일성 부대가 함경도 값싼 보천부에 와서 일본 주재소를 파괴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아일보가 특정으로 보도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말이죠. 그 당시 쟁쟁한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특히 북한으로 건너간 그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활약했던 신문이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일보야.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조선일보는 조중동 해가지고 가장 우파적인 신문으로 이렇게 규정되고 있지만 일제시대는
오히려 좌파 인사들이, 좌익 인사들이 조선일보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대변하는 민족지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은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 앞잡이 노릇했던 신문이 뭐라고? 매일신보다. 이 매일신보와 대한매일신보를 구분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양기탁, 그죠? 신문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었던 그 대한매일신보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고 다시 이름이 비슷한, 알겠어요? 매일신보가 친일 그 신문이었습니다. 또 각 경찰서들을 파괴 대상으로 선정했다. 3번 조선혁명 선언, 일명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한다. 김원봉이 누구한테? 신채호한테 부탁해서 쓴 글입니다. 1923년 1월 달에 신채호가 김원봉의 요청으로 쓴 글인데, 자, 오른쪽 가서 한번 직접 여러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세게 나가죠. 일본을 그냥 강도로 딱 규정 지어버렸어요. 오직 혁명만으로만 가능하며,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이야. 우리는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대충 싸워서는 안 된다. 3.1운동 때 그냥 으쌰으쌰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혁명을 해야 된다. 보세요.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신체입니다. 글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 명이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며, 그래요. 폭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다 이거야. 1000억 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은 폭동, 그러니까 야 너네들 신문 많이 발행하고 그렇게 해봐야 폭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다. 가서 강도 일본을 파괴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애국 계몽운동이나 민족 실력 양성운동,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른 다음에 일본하고 경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힘이 있으면 폭탄 한 번 던져라. 알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그래요. 민중혁명을 주도했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민중을 기반으로 폭력 투쟁을 감행하자. 누구를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그 일본이 뭐예요? 강도 일본이죠. 그죠?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아주 구체적입니다. 폭력을 해야 된다. 암살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폭동해야 된다. 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다도하고 우리 민족의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며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대단하신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열단의 투쟁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한 글이 바로 뭐냐? 조선혁명 선언문이다. 알겠죠? 1923년. 잘 알아두십시오. 이 글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렇게 센 글이 나오면 이건 신채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1923년 연대 또 뭐 의열단과 관련지어서 문제를 풀 때 판단할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활동 방향의 전환. 1926년 사회주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했고요. 단원들의 막대한 희생과 암살, 폭력을 통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 야, 안 되겠어. 한 명이 가가지고 일본 그 고위 관료를 처단했다. 근데 걔가 잡혀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 한 명이 가서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어. 폭탄 던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놈들이 폭탄 무서워서 물러나지 않잖아.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단독 전쟁, 개인 한 명이 일본 놈 고관을 죽이거나 조선 일본 앞잡이 조선 놈을 죽이거나 동양 측식에서나 일본 경찰서, 그죠? 또는 뭐 그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다고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아. 조선 식민지 상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뭐라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 단계로 가자. 1인 투쟁은, 그러니까 1인 전쟁은 힘들다. 의열 투쟁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한계를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죠? 26년 전후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혁명 그 투쟁 노선이 바꿨어요.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투쟁 노선을 구축하고, 19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 원조를 받아가지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습니다. 먼저 김원봉이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식으로 그 군사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독립운동자를 무력적 기반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을 양성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역시 의열단과 관련된, 알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 김원봉이 그 당시에 몇 살이라고? 여러분보다 어린 22살입니다. 아직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교 졸업하지도 않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8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표가 쫙 나와 있죠. 강우규 사이토 총독 저격 미수입니다. 박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지긴 했어요. 최수봉 밀양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그래서 강우규,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또 타이완의 타이중시에서 일본 왕의 장인인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를 처단했습니다. 누구야? 조명하의 타이중 의거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부 다 의열투쟁의 혁혁한 그런 전과를 올린 1920년대 의열단의 의열투쟁의 내용이 거기 표로 깡뚱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외우고 싶은 사람은 다 외우되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외워도 됩니다.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애국단. 여러분 봐봐. 책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김구가 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고 고민이 많다고 그랬죠? 왜? 임시정부가 쪼각나가지고 완전히 임시정부가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중국인들하고 우리 한인들하고 민족 감정이 생겨가지고 서로 반목이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가 힘들다. 우리 임시정부가. 그래서 임시정부로서는 뭔가 빵 하나 터뜨릴 이벤트가 필요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 이벤트를 할 단체를 한인애국단이라고 해서 1931년에 만들게 되었다. 누가요? 김구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배경. 1920년대 중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야, 임시정부 너네들 맨날 외교로이나 했었고 너네들처럼 해서는 안 돼. 하려면 똑바로 해 하면서 말이야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의견 대립이 계속되어 침체에 빠졌다. 1903년 초에 만보산 사건과 1931년 만주사변으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민족 감정이 매우 나빠졌다.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갈 활로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1931년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졌다. 1932년 먼저 이봉창이 일본 도쿄에 전입해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지만 실패.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 신문들이 상하이일보가 이걸 보도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고 다 했습니다. 이 상하이 사변 승전 파티를 하기 위한, 그죠? 흥코우공원 그 기념식장에 다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다. 1932년 인과관계 순서. 여러분 봐봐. 이봉창의 일본 천황 폭탄 투탄. 그죠? 그리고 상하이일보의 보도. 이것 때문에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기념 파티에서 다시 윤봉길의 폭탄 투탄. 알겠어요? 이렇게 나간다. 자, 의 보세요. 윤봉길 의사 거사 이후에 일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으려 가지고 그냥 눈이 벌게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결국 이것 때문에 상하이를 떠나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김구가 주도자야. 김구가 뒤에서 배후 조정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김구를 지목해서 찾으러 다니니까 일본 놈들이 상하이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죠. 외교 특구들이 많아가지고 각 나라 외교관들이 거기에 상하이에 진치고 있어서, 그죠? 치위복권 지대가 많아서 조개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일본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일본 놈들이 딱 김구를 지목하고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진 놈, 그리고 시라쿠아 대장을 폭사시킨 윤봉길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놈 하면서 아주 그냥 김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니까 결국은 김구가 떠나면 임시정부가 떠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이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과 윤봉길의 이 의거는 결국 침체된 우리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그런 판단이 맞았다. 이벤트가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인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졌던 나쁜 민족 감정도 완전히 해소되고, 오히려 중국인들이 특히 장제스 정부가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을 임시정부를 물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여러분 그 밑에 사진이 그냥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1932년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왕의 생일과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단상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하는 그 장면이 그냥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죠? 윤봉길 의사가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너희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거 윤봉길 의사가 자기 아들한테만 쓴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따뜻한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윤봉길 의사,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알겠어요? 안중근 의사도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가 이제 여순 감옥에서 이렇게 사형 당할 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아 장하게 죽어라 태아는 아마로서, 이런 그 아주 그 보통 어머니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그 모성애를 뛰어넘는 조국의 모습을, 큰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윤봉길 의사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편지예요. 여러분 210쪽에 만보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중국 진린성 장춘, 그죠? 창춘현에서 만보산 지역에서 일제의 술책으로 일본 놈들이 조장한 겁니다. 민족 감정을 조장해서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과 만주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나빠지도록, 이게 바로 이제2 이간책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제대로 좀 볼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은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의 개관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우선 1920년대에는 알다시피 1910년대, 이미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그죠? 1910년대 국외에 여러 군데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이 기지에서 독립군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독립군. 알겠어요? 그 독립군들이 다수가 양성이 돼서, 그러니까 그 삼원보에 있었던 그 서전서수 이런데 그 1년에 온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고 독립군이 되겠다고 온 그 학생들의 수가 3.1운동 이전에는 뭐 5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3.1운동이 딱 끝나자마자 2,000명씩 건넜다고 그랬죠. 이 많은 그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이제 또 어때요? 3.1운동 그 1910년대만 하더라도 1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알겠어요? 만주 일대에 건너가서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포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특히 개인적인 단독 그 전쟁, 즉 의열투쟁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던 때에 이렇게 1920년대에 와서 대대적인 무장 독립 전쟁이 추진되는 겁니다. 전쟁의 시기죠. 여기서 양성된 이 독립군을 가지고 이제 일본 놈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됐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책들에 말이야 독립군 부대들이 마구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다 하지 말고 오히려 부대들을 다 외우지 말고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 그 사건 중심으로 사건에 관여된 독립군 부대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단체들을 다 외운다든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사건 속에서 나오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굵직한 사건들 위주로 이 사건에 관련된 단체가 어떤 독립군 단체지, 이 독립군 단체를 이끈 지도자가 누구지, 그렇게 해서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큰 줄거리를 잡자. 1920년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일본과 붙은 게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죠. 그죠? 1920년 봉오동 전투. 그래서 1920년 6월 달에 먼저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그죠?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다시 청산리 대첩, 일본이 이제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청산리 계곡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이 80리 청산리 계곡에 일본 놈들을 유인해서 몰아넣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소군, 아까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대한독립군, 알겠어요? 이렇게 대한독립군 또 김자진의 북로군정소군, 이런 여러 군단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군을 섬멸한, 일본군 약 몇 명쯤 된다더라? 3,300여 명인가?
이런 놈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역사상 큰 승리, 대첩자 붙은 게 별로 많지 않아. 저 멀리 까마득한 옛날 그 고구려 수나라를 무찌른 물지문덕의 무슨 대첩? 살수 대첩. 그 다음에 고려시대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한산 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자진의 청산리 대첩. 이렇게 몇 개 되지 않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 대첩 가운데 하나일 만큼 대단한 전과를 올린 청산리 대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1920년 10월 달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우리가 일본 놈들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었지만 바로 그 이듬해에 우리는 뭘 당하느냐? 간도 참변을 당합니다. 이른바 이 간도 참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경신 참변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봐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간도 참변 그럴 때는 뭘 중시한 개념인가? 지역이죠, 지역. 공간을 중시한 용어입니다. 간도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군들이 떼죽음당한 또는 간도 주민들이 일본 놈들을 무자비한 만행으로 무자비한 학살로 당한 사건이다. 뭐다? 간도 참변. 그런데 간도 참변보다 경신 참변 그럼 이건 뭐야? 아, 이건 공간보다는 시간을 중시한 경신년에 1920년에 알겠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본 놈들이 그냥 우리 독립군들의 터전인 그 민중들이 백만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간도를 완전히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냥 어린애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냥 무자비하게 학살을 감행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경신참변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이 경신참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간도를 무대로 북간도 서간도에서는 더 이상 일본 놈들의 등살 때문에 활약할 수가 없다. 나가자 해서 어디로 떠나요? 저 멀리 러시아 땅으로 떠납니다. 러시아 땅 그곳을 우리는 알렉세브스크 또는 뭐 이만이라고 이름이 많아요. 이만 또는 뭐 스보보든이라고도 해. 이 스보보든이가 러시아 말로 자유시라는 곳입니다. 자유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시로 떠났습니다. 이 자유시로 떠나는 이 부대가 뭐냐? 그동안 독립군 이 부대들이 간도 지방에서 활약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다 뭉쳤어요. 다 뭉쳐가지고 서일이라는 사람 이름 알겠죠? 서일을 총재해서 이때 한 4천여 명의 독립군들이 하나의 부대를 만들고 이 서일 밑에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누구야? 그 홍범도 그죠?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누구예요? 김자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서일을 총재로 해가지고 4천여 명의 독립군들이 이름이 뭡니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꼭 구분해야 돼. 아까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참여했던 부대는 대한독립군이고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를 향해서 떠났던 4천여 명의 독립군 대부대를 뭐라고?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고 서일이 총재였습니다. 총재. 그래서 이들이 러시아 땅 알렉세브스크 알겠죠? 스보보드니로 자유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말이에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도 그 백군과 러시아 옛날 황제를 지지하는 보수당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그 적군파가 있었고 적색과 백색군의 싸움이 치열했었고요.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당시에 상해파하고 이르크츠크파에서 소련파하고 상해파하고 대립이 심했어요. 이런 대립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적색군한테 그냥 우리가 그 떼종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시 참변이죠. 자유시 참변.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다시 독립군들은 컴백했습니다. 되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돌아와서 뭘 만들었냐? 3부를 만들었다. 이 3부가 뭐예요? 3부가 육군주만 참의부. 원래 이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라고 그랬죠.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 참의부 다음에 참의부 말고도 또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독립군 부대로 다시 전열을 재정비했더랬습니다. 참정신이 된 거죠. 알겠죠? 이렇게 자유시 참변 이후 돌아온 독립군들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독립군이면서 알겠죠? 군대면서 또 하나는 뭐야? 행정부 그러니까 일반
정부 성격도 띠고 있는 독립군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독립군 정부가 세 개가 만들었다. 세 개 지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1926년에 국내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잖아. 1926년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좌우 합작 운동의 열기에 힘입어가지고 독립군들도 어때? 그 사이에 이제 특히 자유참변 이후로 독립군 가운데 소련파, 상해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회주의자들과 김자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극렬한 반공주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삼부가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졌었는데 야 이거 통합하자라고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되더라. 알겠어요? 통합운동이 전개돼. 그러나 1928년과 1929년에 이 삼부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합이 정리됐느냐? 혁신의회하고 그 다음에 국민부하고 이렇게 둘로 정리가 되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와 40년대는 또다시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 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를 쫙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우선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볼까요? 나가볼까요?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년대와 30년대에 우리는 군대 조직을 가지고 무장 독립 조직을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강도 일본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전쟁을 전개시켜 나갔느냐. 3.1운동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기지들이 어디예요? 예, 남만주. 여러분 남만주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서간도라고도 했잖아. 삼원보가 있었고 그 밖에 이제 경학사, 부민회, 신흥보관학교, 서로군정서 전부 다 서간도 삼원보에 있었다. 알아두세요. 어쩔 때는 이렇게 지역, 장소를 묻는 것도 잘 나옵니다. 북간도에는 명동학교, 중강단은 이제 우리가 북로군정서군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대종교랑 관련된 단체라고 그랬어요.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정부 1914년 이게 최초의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보다 훨씬 더 빠른 1914년 이상설과 이동희가 만든 임시정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이런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또 연해주에 신안촌도 있었다. 알아두십시오. 신안촌. 그죠? 또 밀산부에 한흥동도 있었다. 자, 나왔군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자유시참변.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 또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 참변. 당한 거야. 간도 참변 순서를 알아도 순서.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달에,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달에, 바로 그 다음 달인 1920년 11월 달에 간도 참변. 이렇게. 그 다음에 간도 참변 이후에 간도를 떠나서 대한독립군단 사람 이름 누구라고 그랬죠? 서일을 총재로 하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유참변 이후에 컴백 돌아온 뒤에 3부가 성립이 됐는데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로 분열됐었다. 알겠어요? 특히 여러분 1925년 미세아 협정이라고요. 이 미세아 협정은 뭐냐 하면 독립군들이 간도를 무대로 활약을 하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간도에서 우리 교민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학살하거나 알겠어요? 간도에 대한 일본 놈들의 탄압이 무자비해지자 우리 독립군들은 깊은 산중으로 많이 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본 놈들이 꾀를 쓴 게 뭐냐 하면 중국 마적단. 그 당시 이제 중국은 위안스카이가 군벌이었죠. 이 위안스카이가 죽은 이후에 위안스카이 밑에 있던 쫄개들이 말이에요. 군벌들이 흩어져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세워서 그냥 마적단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 일대. 무정부 상태와 가까운 이 상태로 혼란기였죠. 이 마적단들에게 야 너네 혹시 조선인 독립군들 보면 우리한테 신고해. 그럼 우리가 포상금 줄게. 하나 잡아오면 현상금 얼마씩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국 마적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시 장쩌린이라는 놈하고 일본 경무부장 미스야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언제냐? 1925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의 독립전쟁에 아주 큰 대타격을 준 사건이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1925년 우리의 독립운동이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925년에 우리 독립운동 빈도수가 뚝 떨어져. 그럼 이거 뭐 때문일까? 그럼 뭐 때문에? 미스야 협정 때문이다. 타격을 입었구나.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 3부의
통합운동이 전개됐는데 통합은 어떤 식으로 국민부, 그 다음에 혁신의회 이렇게 갈라지더라. 여러분 이제 통합을 하는 방식을 놓고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야, 전부 다 해체모 해가지고 전부 다 개인 위주로 해서 모이자. 아니야, 기존의 단체를 유지하자. 이렇게 통합의 방식을 놓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민부는 되게 여기도 좌 플러스 우 이런 통합을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는 뭐가 더 많아? 우보다는 좌가 더 많더라. 여기는 뭐냐? 여기도 좌 플러스 우가 되었지만 혁신의회는 우가 좀 많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하나의 단체가 됩니다. 조선혁명당 또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정치단체로 발전하죠. 이게 독립군 정부에서 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우리 독립군들의 활약. 여러분 특히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지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수능에서는 이 지도에서 뭘 물어요? 그렇습니다. 봉오동의 위치하고 청산리 이 지점을 잘 물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이렇게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먼저 봉오동 전투, 우리 지도 맨 꼭대기 여기, 알겠죠? 이쪽이 봉오동이고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은 더 백두산 쪽으로 더 오죠. 그래 안 그래? 청산리에서 이렇게 청산리 대첩. 그래서 이렇게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성은 김자진이 주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자진 이외에도 어때요? 홍범도라든지 여기 다 합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주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최진동, 알겠죠? 최진동, 군무도독부의 최진동, 그 다음에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에 참여,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과를 거두게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간도를 떠나야 됐다. 간도 참변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러시아 땅에서 돌아와서 이거 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 정, 신이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시 참변에서 컴백한 독립군들이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독립군, 군사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간도에 있는 교민들을 행정적으로 보살피는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임시정부의 직할군대 뭐가 있었다? 육군 주만 참의부. 압록강 바로 건너에 있었던 참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아래서부터 뭐라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가 있었는데 이 3부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운동이 전개. 그래서 28년과 29년에 국민부, 혁신의회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다. 다시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그죠? 또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거 보세요, 이제. 조선혁명당 소속의 조선혁명군이 이거 이끈 사람이 이름 양세봉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봉봉 브라더스 그랬는데 이 봉자들이 정말 일제시대에 항일투쟁에서 선봉적 역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세봉뿐이 아니야. 김두봉, 그쵸? 비록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였지만 그래 안 그래? 양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세봉, 김두봉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는 그냥 빨갱이들이 이름도 못 올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유신 독재가 우리한테 그 암울한 역사를 강요했는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봉봉 브라더스를 잘 기억해 두세요. 양세봉.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독립당은 다시 한국독립군을 배출했는데 한국독립군은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김자진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었죠. 그죠? 그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지청천. 그래서 양세봉,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그리고 한국독립군과 중국호로군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1931년 드디어 일본 놈들이 만주를 쳐들어왔잖아. 군대를 끌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놈들이 우리 독립군 진영과 중국군 사이에 공동의 적이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군과 중국군이 우리 독립군과 중국군이 서로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합작전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뭐냐?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손을 잡고 어디에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그죠? 쌍성보. 알겠어요? 대전자령 이런 데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함께 흥경성
또 영릉가에서 알겠죠? 흥경성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고 그죠? 중국 호로군, 중국 의용군 이렇게 우리 독립군 부대들과 중국군이 서로 손을 잡고 연합작전을 펼친 것이 이렇게 위에가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아래가 이게 서간도죠, 남만주죠,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이 이렇게 합세해서 일본과 싸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931년 드디어 이제 만주사변이 전개되고 나면 보세요. 만주 지역은 완전히 일본군이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주 지역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거의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 관내로 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더 이상 만주에서는 활약하기 힘들어. 일본군들이 만주를 전부 다 접수했으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자? 중국으로 내려가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자면 지도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제 여기가 만주입니다. 만주는 일본군이 접수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만주라고 그랬어요.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에서 활약하기 힘들게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만주에 독립군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주에 있는 중국 군대가 동북인민혁명군이었어요. 1935년에 만들어진 동북인민혁명군 안에 그중에 동북항일연군이 있는데 이 동북항일연군이 조선인 군대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알겠죠? 이 동북항일연군에 만주에서 활약한 그러니까 1931년 이후에는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전부 다 철수했는데 그때 만주에서 활약한 군대가 바로 동북항일연군이었다. 알겠어요? 그 동북항일연군을 이끈 자가 누구라고? 김일성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역시 이제 이런 내용들도 과거에는 시험에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1987년 60항쟁 이후에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때 오면서 이제 교과서들이 이걸 다루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오늘은 1930년대까지는 넘어가지 말고 1920년대 지금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1930년대 독립전쟁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좀 볼까요? 교재. 자, 우선 우리가 교재는 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을 다룬 게 211쪽이죠. 자, 보세요. 배경.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을 왜 하게 됐느냐? 이미 만주에는 100만 명의 한인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에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북 만주 지역에 40여 개, 남만주 지역에 30여 개 독립군 부대들이 성립되었다. 여러분 이 많은 그러니까 70여 개의 독립군 부대들 다 외우랍니까? 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사건 위주로 알아두라. 예, 그래서 봉오동 전투 때는 누구누구 참여했고 어떤 사람들이 또 주도했고 청산리 대첩에는 누구누구 참여했고 그죠? 또 저 자유시로 옮길 때는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부대가 갔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아둬야지 이 70여 개의 독립군 부대가 어디에 흩어져 있었느냐 이걸 다 외우면 안 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적어놓은 책들인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을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쪽으로 몰아넣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버려버리세요. 알겠어요? 자, 들어갑니다. 북로군정서 볼까요? 주요 독립군 부대. 동북만주, 여러분, 북로군정서군 왜 여기서 적어놨을까? 그래요. 아까 우리가 다뤘잖아요. 어디, 무슨 전투에 참여했다고? 그렇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입니다. 누가 이끈 북로군정서군이야? 김좌진이 이끈 북로군정서군이죠. 됐죠? 그래서 동북만주 서대파구에 위치하여 총사령관은 김좌진이었다. 그죠? 예. 사관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을 훈련했다. 1920년 8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을 치르기 이전에 1,600여 명, 총이 150정, 기관총 7문이 있었다. 알겠죠? 병력,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하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여러분 누구라고요? 대한독립군 사람, 홍범도, 그죠? 홍범도가 주도했다. 연길현, 명월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홍범도가 주도했다. 그렇습니다. 1920년 초부터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해서 해산진, 갑산, 만포진, 국경지방 공격을 해서 한때는 해산진을 점령하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1920년 1월부터 3월 사이,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이전부터 말이야 일본 놈들을 계속 끈질기게 괴롭힌 그런 부대였습니다. 누가 이끈? 홍범도. 여러분 의병장 출신이죠. 홍범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대단한 홍범도입니다. 대단한 홍범도죠.
192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24회나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해서 3월부터 6월 사이에 봉동전투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군과 32차례 교전을 했었으니까 일본 경찰서나 행정관서 34곳을 파괴했으니까 얼마나 홍범도가 뛰어난 군사 전문가인지 알만하죠. 이 외에도 동북 만주 지역에는 대한정의군 정사, 광복단, 의군부 등의 독립군 단체가 있었다.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만주 지역 줄거세요. 남만주 줄긋고 뭐라고? 서로 군정서. 삼원보에 있었던, 그러니까 간도 삼원보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서로 군정서. 그죠? 앞에 배운 북로 군정서나 대한독립군은 북간도에 있었고, 지금 여기는 남만주 지역은 서간도 아닙니까? 남만주가 서간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군정서, 신민의 중심의 한말 애국계몽 인사들이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애국계몽 인사들은 원래 무력투쟁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그러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그들이 무력투쟁을 함께 준비하게 됐다. 그죠? 이동영, 이상룡, 이회영 나왔네. 이회영, 이시영, 이 형제들. 그죠? 이들이 중심 인물이었다. 간도 삼원보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신흥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군사교육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경학사는 이름이 국민단으로 바뀌었다가 한족회로 발전돼서 이 한족회가 서로 군정서가 되더라. 그러니 신흥무관학교, 서로 군정서군 전부 다 어디에 있었다? 서간도 삼원보에 있었구나.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 서간도 삼원보에 뭐가 있었다고요? 서간도 삼원보에 서로 군정서군과 신흥무관학교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북간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이 여기에 있었다. 이 구분만 명확히 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삼원보에 대한독립단 나왔죠? 누가 이끈 대한독립단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조맹선 등 의병장들이 중심이 돼서 저 위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삼원보에 서로 이쪽에 있던 삼원보의 대한독립단.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고 3.1운동 이후에 국내 무장 항일투쟁 줄거세요. 자,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투쟁이 3.1운동 이후에 대세였는데 이렇게 전개됐었는데 국내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다. 뭐냐? 대표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 국경 지방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의주 일대입니다. 알겠어요? 그 평안북도 의주, 항해도 구월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천마산대, 평안도 의주 천마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천마산대, 그 다음에 평안도 의주 동암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보합단, 무장단체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유명한 구월산 유격대가 있어요. 항해도 구월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독립운동 무장단체죠. 은율군수를, 당시 친일파였던 은율군수를 처단하는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12페이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내용들이 이 순서와 흐름을 아까 잡았다면 다시 여러분들 디테일을 물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교재를 통해서 섬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얘기입니다. 삼둔자 전투와 봉오동 전투 함께 묶어서 그냥 봉오동 전투라고 되게 얘기합니다. 참여부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근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 독립군. 다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근무도독부군, 안무의 국민회 독립군. 자, 사람 이름 세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홍범도, 이게 주력부대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력부대고, 그 다음에 안무의 군무도독부, 그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그 다음에 안무의 국민의 독립군. 이렇게, 홍범도, 최진동, 안무. 어느 전투라고요? 봉오동 전투. 알겠죠? 그래서 대한독립군, 또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그리고 안무의 국민의 독립군. 이 세 개를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봐봐요. 700여 명의 독립군이 몇백의 일본군하고 싸워서 600여 명의 전사자를 냈고 우리 독립군은 7명만 죽었다.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본 놈들이 쫑따고 나겠습니까? 화가 잔뜩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어때요? 그 청산리 대첩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놈들이 보복 전쟁을 감행하기 위해서 일본군 3개지대를 이끌고 청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 아까 봉오동 전투에서 이미 일본군의 승리의 맛을 본 홍범도가 참여했죠. 대한독립군이. 그리고 안무의 국민의 독립군. 알겠어요? 이렇게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주력 부대이지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부대가 여기에 역시 함께 참여해서 협동작전을 벌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산의 대첩은 일제가 만주로 군대를 보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죠. 훈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일본 마적단을 매수해서 훈춘에서 일본 영사관을 공격. 원래 영사관 공격이 누구 했어요? 누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마적단들이 한 거야. 근데 조선인이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조선인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만주를, 그 당시는 이제 함부로 남의 나라 영토에 쳐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쳐들어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청산리 대첩 이전에 청산리 대첩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만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훈춘 사건이고, 이 훈춘 사건을 계기로 만주에 왔다가 지네들은 무덤을 만든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알겠죠? 일본인을 먼저 죽게 한 다음 일본 놈들이 지네들이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만주 일본 영사관과 거리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출동시켰다. 알겠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조선 포조군, 관동군, 알겠죠? 또 그 일본 군대를 3개 지대를 파견했는데, 보동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일본군 1개 연대, 알겠어요? 1개 연대를 맞아서 일본 놈 2만 5천 명하고 독립군 2천 명이 붙었는데 일본 놈 1,500명이 죽고 독립군은 20명만 전사했습니다. 다친 놈까지 합치면 한 3,300여 명의 일본 놈들이 죽거나 다쳤거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승을 거둔 거죠. 일제시대 우리가 일본과 싸운 전쟁 가운데 최대의 승리가 바로 청산리 대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대규모 승리 뒤에는 쓰라린 또 보복이 따른다. 그 보복이 뭐냐? 1920년 10월 달에 경신잔변, 연도는 경신년, 1920년이 경신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소는 뭐라고? 간도니까 간도참변, 같은 거야. 경신참변 따로, 간도참변 따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결국은 뭐예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와 3, 4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이런 학살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일본 놈들한테 죽었을 것이다. 엄청난 그 참화를 당한 것입니다. 알겠죠? 대한독립군단 결성. 그래요. 간도참변 이후에 떠나자 우리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약할 무대가 아니다. 간도는 너무나 이제 일본 놈들의 감시나 또 일본 놈들 학살은 만행이 너무나 지나치니까 우리는 터전을 어디로 가자? 자, 러시아 땅 자유시를 찾아서 가자라고 이렇게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떤 군대로 뭉친다고? 대한독립군단. 사람 누가 대빵해요? 서희를 총재로 해서. 알겠죠? 그 밑에 홍범도, 김자진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총재는 서일, 부총재 김자진, 홍범도, 조성환, 총사령의 김규식, 그리고 김규식, 그 파리 강화회에 파견됐던 김규식이고, 김구와 함께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해서, 그죠? 참여했던 김규식이에요. 자, 4천여 명이 집결해서 소련 땅 이만을 통해서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 땅이라고 그랬죠. 적군과 연합하여 일본군 및 이와 연결된 러시아 반혁명세, 백군 놈들이 이제 반혁명 세력이고, 이 백군과 일본 놈들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적군과 우리 독립군들이, 적군이 독립군을 지원한다고 약속했어서,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한테 당한 게 바로 자유참변이에요. 알겠죠? 자유참변은 뭐냐? 부대 재편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우리 독립군 가운데 상해파와, 그죠? 소련에서 온 이르크츠크파, 알겠죠? 그 공산주의자들 일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해파는 주로 우리 독립운동 상해에서 건너간 무장 투쟁 세력이죠. 아까 이제 2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의 그 임시정부가 많이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제 여기 상해파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주도권을 놓고. 근데 이르크츠파가 1921년 6월 달에 소련군을 끌어들여서 상해파를 공격했지. 적색군이야. 소련군을 적색군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련군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그 소련군이 적색군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이르크츠파를 도와주면서 상해파를 공격해가지고 같은 독립군들끼리 이렇게 배신이 난무해가지고 이때 사회주의자야 그러면 치밀던 사람이 바로 김자진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김자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고 그 김자진의 아들 깡패 김두한, 그 깡패 김두한의 딸 여자 누구죠? 김을동, 그죠? 김을동의 아들 누구더라? 탤런트 누구지? 송일국인가? 주몽.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 참변이 1921년에 발생해서 많은 독립군이 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한 900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100명, 200명. 아직 이제 정확한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항일 무장투쟁 사상 최대의 비극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군들은 일부는 러시아 적군에 편입되고 일부는 연해주, 만주 지방으로 다시 와서 옛 근거지에 돌아와서 뭐가 된다고? 이렇게 삼부로 전열을 정비하게 되더라. 돌아온 사람 가운데 역시 좌우가 있는데 이 좌우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바로 삼부 통합 운동이죠. 알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삼부 통합 운동부터 1920년 이후에 3년대 독립운동을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무장 독립운동 배경, 북간도 동포들의 헌신적 지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간도 잔변 나왔습니다. 일본 놈들이 쓴 나가노라는 새끼가 쓴 내용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본 놈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지네들이 다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네 손으로 써놨으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사실적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215페이지 보면은 3부의 성립이라고 나왔죠. 흩어진 자유참변 이후에 흩어진 독립군들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서 통합운동을 전개했다. 서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당들이 통합해서 대한통일부가 성립해서 7개 중대의 독립군을 구성했는데 또 육군 주만참의부,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 이렇게 아래서부터 뭐라고요? 참의 어디 있어요? 아래서부터 참의부,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죠? 참의부, 압록강 건너 참의부, 그 이후에 정의부, 그 오른쪽에 신민부 이렇게 참정신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좀 단체 이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25년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와 그죠? 만주 군벌 우진 또는 뭐 장쩌린이라고도 해요. 이 장쩌린 사이에 체결된 그런 협정, 독립군 탄압 협정인데 이 미스야 협정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대실현기를 겪게 됐다라고 했죠. 216쪽 볼까요? 삼부통합운동 전개. 그렇습니다. 삼부통합운동은 1926년부터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그죠? 1926년 국내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어. 60만 세 운동을 보고 그래 좌익도 우익도 궁극적으로 목표는 바가 조선은 독립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로 손을 잡자. 서로 이념적으로 갈등하지 말고 공동적 일본을 상대로 함께 싸우자. 이런 정신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 또는 뭐 좌우 합작 운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좌우 없이 이념을 넘어서 서로 손잡는 데더라.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 지금 해외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독립군 군대들도 자유참변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갈등이 심했는데 우리 서로 손잡자, 다시 뭉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가지고 삼부 통합운동, 삼부를 하나로 뭉치자 이런 운동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주의 18개 독립운동 단체 대표 39명이 모여서 유일당 촉성 문제를 토의했지만 완전한 통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 이거 줄여서 촉성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 이렇게 촉성회와 협의회 둘로 갈라졌어요. 그 중에 협의회가 조선혁명당이 되고, 그죠? 조선혁명당이 되고, 이 협의회는 정의부, 참의부,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가운데 중심 세력인 정의부가 신민부의 민정파와 참의부 일부 세력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뭉친 게 조선혁명당이다. 그죠? 그 조선혁명당의 군대를 양세봉이 이끄는 군대를 뭐라고? 조선혁명군이라고 했다. 오케이? 잘 정리됐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봐봐요. 협의회가 조선혁명당을 구성했다면 촉성회는 삼부통합운동 결과물로 만들어진 촉성회는 뭘 만들었어요? 신민부가 주력이 됐고 신민부와 정의부 일부 그리고 신민부 군정파가 중심이 되고 혁신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혁신의회는 좌우합작 성격이 강했으나 대개 우파들이 강했다 이거야. 그래서 김자진 계열이 1929년 한족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이를 모태로 해서 이제 한국독립당과 소속 당군으로서 한국독립군을 조직했다.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잘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지청차라고 그랬는데 김자진이에요. 한국독립당. 그래서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게 둘로 전민족 유일당 조직 협의회와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로 둘로 갈라졌는데 협의회는 국민부가 되고 촉성회는 혁신의회가 되고 국민부 소속의 조선혁명당과 그 다음에 혁신의회 소속의 뭐가 나왔다고? 한국독립당을 이끈 누구야? 김자진.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누구? 양세봉. 그래서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총사령은 지청천 맞군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김자진이 죽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청천이 한국 독립군 총사령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30년대까지 마저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다음에 한번 쫙 한번 마스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